지금 미국 상원에서 은행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이 방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표결이 있을 거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공화당은 뭉치고 있고 반대당 표까지도 끌어오겠다라고요. 아주 자신 있는 말투였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 사람은 정작 그 표결을 직접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표결을 실제로 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고 왜 오늘까지도 그게 실행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원은 곧 긴 휴회에 들어가죠. 며칠 쉬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로 흩어져서 여름 내내 안 모여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시장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이 코인 규칙 법안이 아직도 회의장 표결까지도 가지 못했다는 거고 벌써 몇 달째 곧 한다 이런 말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반신반의예요. 실제로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을 두고 돈을 거는 예측 시장에서는 그 확률이 한 달 전보다 뚝 떨어져가지고 낮게는 10몇 %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런 집계가 나온 상황인데요. 게다가 지금 이 순간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주겠다고 확인된 반대 당의원이 사실상 한 명도 없다는 게 여러 매체의 공통된 정리입니다. 위원장은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대부분이 두 가지를 헷갈리십니다. 그 두 개를 딱 갈라놓고 보면은 위원장의 자신감, 이 바닥까지 내려간 확률이 왜 동시에 사실일 수 있는지가 보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자신 있게 말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자리부터 살펴보자면은 은행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건 이 법안을 위원회 안에서 손보고 다듬어가지고 일단 통과시키는 자리죠. 그리고 그 일은 이미 다 끝났어요. 이 법안은 벌써 몇 달 전에 위원회를 통과했고요. 그 다음 단계인 전체 회의장 대기 목록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언제든지 회의장에 올려서 표결해도 되는 상태로서 초여름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인 건데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일은 진작 다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그 대기하고 있던 법안을 실제로 며칠 몇 시에 회의장에 올릴지 그리고 표결로 넘어가자는 정식 신청서를 언제 낼지 이걸 정하는 사람은 위원장이 아닙니다. 그건 미국 상원 다수당을 이끌면서 어떤 안건을 며칠에 회의장에 올릴지 순서를 짜는 원내대표라는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은 위원장이 이번 주에 표결한다고 자신있게 말을 한 건요. 사실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정하는 일을 두고 기대를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 정작 그 권한을 쥔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요. 그 원내대표도 며칠 전에 분명히 말을 하긴 했어요. 우리 이 법안 표결할 거다. 한다. 말로는 두 사람 전부 다 한다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과 실제 행동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죠. 상원에서 표결을 진짜로 열려면은 말만으로는 안 되고 정식적인 절차 한 가지를 밟아야 됩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 쉽게 풀어드리자면요. 미국 상원에서는 의원들이 발언을 끝도 없이 길게 이어가면서 표결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걸 멈추고 이제 그만 찬반 표결로 넘어가자 이렇게 정식으로 내는 신청서가 있어요. 이 신청서를 낸 다음에 하루를 꼬박 기다리고요. 또 그 다음 날이야 표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표결에서 찬성이 60명 정도는 나와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신청서가 핵심이죠. 이건 말이 아니라 서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면은 상원이 공개해두는 기록에 딱 찍히고 아무도 말을 안 믿어도 이 기록만 보면 표결이 진짜 열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어제 아침 기준으로도 이 법안에 대한 그 신청서는 기록 어디에도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실 한 개를 알고 나면은 아까 그 이상한 장면이 갑자기 말이 됩니다. 위원장은 자신 있다고 말을 하죠. 원내대표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표결을 실제로 걸리게 만드는 그 종이 한 장은 안 나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말과 바닥까지 내려간 통과 확률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아예 다른 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 개는 사람의 기대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류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한번 따져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청서를 내고 하루 기다리고 그 다음날 표결까지. 그러면 오늘 안에 표결하려면은 그 신청서를 늦어도 며칠 전에는 냈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까지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순수하게 날짜만 계산해도 이번 주 안에 표결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거고 딱 한 가지 아주 좁은 가능성 하나가 남아있긴 해요. 그 원내대표가 다른 법안, 그러니까 대학 스포츠 관련 법안에는 이미 그 신청서를 내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실제로 실행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이 코인 법안에도 서류를 낼 여지는 이론적으로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그 시간이 정말 빠듯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좀 답답하실 수 있겠는데 다 됐다더니 또 미뤄지네 이런 마음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알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볼게요. 먼저 이 법안은 지금 위원회에 막혀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대놓고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초여름부터 회의장에 올려도 되는 상태로 다 준비돼서 그냥 순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법안은 사실 작년 여름에 이미 하원을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다른 한 축을 통과시켰어요. 그것도 반대당 의원 수십 명이 같이 찬성표를 던져서요.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만들 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이 법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과연 언제 하느냐 그 날짜 하나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미국 상원이 공개해둔 일정하고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직접 한 말, 그리고 그 공식적인 기록 그대로입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 붙인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로 이미 넘어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클래리티 싸움은 어떤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다투는 싸움이 아니죠. 그건 리플의 경우 작년 여름에 법정에서 이미 끝난 얘기고, 지금 이 법이 정하려는 거는 어떤 코인은 어느 기관이 받고 규칙을 어떻게 세울지 그 담당과 틀에 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주에 통과되든 가을에 통과되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뒤로 밀리든 리플이 법적으로 위험해지는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정해지는 건 이 앞으로 다들 그 안에서 움직일 규칙인 거고, 이 규칙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 정도로 잡고요. 다시 사실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림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주 안에 표결이 열려서 통과되는 그림들, 지금 상황에서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아요. 대신에 이 진짜 결정은 가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넘어가더라도 이 클래리티 법안 자체는 죽는 게 아니라 대기 목록에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먼저 표결을 이번 주에 하려면 진작 냈어야 될 그 신청서가 제때 안 나왔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확인된 반대당 의원이 사실상 없어요. 세 번째로 권한을 쥔 원내대표 본인부터 표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서류로 봤을 때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만 가을로 넘어간다는 것은 선거철에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치의 일정이 얽히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찬성하겠다는 반대당 의원이 지금 사실상 없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문제 수준이 아니라요. 실제로 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찬성 60명을 채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코인 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누가 표결을 열 수 있고 그 서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자신있게 말한 위원장은 정작 표결을 여는 사람이 아니고 그 권한을 쥔 원내대표는 말을 했지만요. 표결을 실제로 걸리게 하는 서류는 어제까지 내지 않았다는 사실들. 그래서 위원장의 자신감과 바닥까지 내려간 통과 확률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기대감, 서류의 현실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클래리티 법안은 이미 전부 다 만들어져서 대기 중이고요. 작년에 하원도 통과를 한 만큼 정해지지 않은 건 되느냐가 아니라 언제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그 서류가 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결정은 이미 가을로 넘어갔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그 신청서가 상원 공개 기록에 실제로 올라오는 날 바로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비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